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여자분들 국제결혼의 증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요즘에 국제결혼 증가를 좀 심각하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국제결혼하는 커플들 보면 괜히 막 악플 난다거나 아니면 안 좋게 얘기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 배 아픈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 중에 국제결혼 증가에 대해서 달가운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 자신의 바퀴듯이 뺏기는 거니까, 눈앞에서. 그럼 자기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어?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아니, 여자분들 그냥 각자 갈 길 가면 돼. 어? 꼬우면 본인들도 외국 남자 만나요. 아무도 안 말려. 진짜. 적극적으로 반겨줄 테니까, 뭘 안 할 테니까, 외국 남자 만나요. 만나면 되잖아. 우리는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왜, 그분들은, 이제 한국 남자, 외국 여자하고 이제 국제결혼 해가지고 한국에 사는 걸 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피해 준 것도 없는데. 근데 앞으로 이런 시선들이 점점 늘 거예요. 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결혼 염두한다거나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이때 뭐냐 하면 이제 국제결혼 해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한국 여자들이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본다거나 꼽을 주는 경우가 더 있대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꼽을 왜 줍니까? 그럼 꼽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자분도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 국제결혼 증가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국 여자분들 중에 괜찮은 여자가 없으니까. 아니 왜 남자들이 국제결혼 하려고 먼 데까지 갈까?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니 국제결혼하는 커플을 탓하기 전에 왜 한국 남자들이 굳이 가까운 곳에서 배우자를 안 찾고 왜 먼 데까지 가서 그 비싼 비행기표까지 지불하면서 여권까지 발급해 가면서 그 먼 지역까지 그 고생을 해가면서 짝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멀쩡하지 않아서 그래. 당신들이 당신들이 마탱이 가서 그래. 본인들이 형편없으니까. 아니 이 생각 안 합니까? 왜 남자들이 오죽하면 왜 외국까지 갈까 그 생각 안 합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걸 생각하십니까? 아 여러분 생각해봐. 남자들이 국제결혼 하고 싶어도 사실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거잖아. 외국까지 시간을 빼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 여러분. 사실 국제결혼에 관심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 비자를 발급받아서 장기간 이제 외국에 체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는데 제약이 있어.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 한번 갔다 올 때. 남자 입장에서 절대 간단해 볼 게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이 왜 이런 수고까지 감수하면서 외국에서 짜증 차리려고 할까요? 본인들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 상태가 안 좋아서. 왜 본인들 상태가 안 좋다는 생각을 왜 죽어도 안 합니까? 상태가 적당히 안 좋아야지. 얼마나 안 좋으면 남자들이 먼데 가서 파랑새를 찾으려고 할까요? 왜 본인들이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건 그만큼 여자분들 중에 심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남자들이 바보 같고 그냥 한국 남자 믿고 한국 땅에 오는 외국 여자들이 바보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님들을 가장 바보같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한국 여자들이 이제 국제결혼 하신 분들을 꼽을 주고 무시할수록 더 욕먹을 거예요. 동종회로 받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 또 히스테리 부리가 아프네. 그 누가 알아준다 그래. 그러게 왜 그렇게 살라 그랬어. 나이하고 기회도 많았는데 그 젊은 시절 다 어디서 써먹고 왜 이제 와가지고 우리한테 히스테리 부리냐 말이야. 오히려 이게 더 부끄러운 게 뭐냐 하면, 자, 한국 남자 외국 여자와 결혼할 때 한국 여자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결혼할까요? 자, 지금 그거 아셔야 돼요. 한국 여자분들, 국제 결혼한 그 외국 여자분들은요, 한국 여자분들이 얼마나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지금 한국의 어떤 결혼 문화가 얼마나 지금 부족하고 심한지를 알고 들어와요. 종으로 알고 들어. 모르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한국 여자들의 어떤 결혼 시장에서 뭔가 남자들한테 뭔가 행하는 뭔가 불공정한 어떤 행동들, 부조리 같은 것들, 인지 부조 같은 것들이 외국에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어떤 하고 있는 행동들이 일거수일투족들이 다 외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만 알고 외국 사람들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결혼 문화가 정말 말도 안 된다, 비정상하고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들로. 여러분, 지금 제 영상도 외국 사람도 보고 있잖아요. 우리 미국 사시는 분도 보고 있고 일본 사시는 분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유튜브가 좋은 게 뭐예요? 중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든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전파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밤이든 낮이든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고 있고, 제가 지금 생중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상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들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굳이 한글을 몰라도 돼. 지금 제가 한 얘기들 스크립트 따가지고 구글 번역기 돌리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 어렵지도 않아요. 지금 외국 친구도 구글 번역기 돌리는 거 다 알아요. 그럼 한국말로 얘기해도 저 친구들이 다 알아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이 알려질 겁니다. 알려져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 여자들은 한국 결혼의 어떤 그런 비상식적인 문화, 그리고 어떤 연애와 결혼에서 한국 여자들의 갑질, 그리고 설거지론과 이제 마통론 같은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국제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수록 더 불리해질 겁니다. 더 안 좋게 보는 것은 국제 결혼을 하는 커플이 아니라 국제 결혼을 안 좋게 보는 본인 같은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30대 한국 남자가 국내 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는데 바가지가 너무 심하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올해는 중고 제품을 비싸게 팜. 화가 나서 일본이나 동남아 또는 유럽 해외여행을 갔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싸거나 비슷하고 퀄리티가 좋은 신선한 새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판매 중.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물건 살 때도 물론 한국에서 좋은 물건 있지만 한국이 안 좋으면 외국 가서 해외 직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비유가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보통 제품들은 우리나라 제품이 좋아요. 네. 만약 이걸 비유를 했으면 우리나라 제품이 다 안 좋았으면 지금 쇼핑몰 다 망했을 거야. 네. 아무튼 지금 한국의 결혼은 뭔가 어떤 물건을 치면 가성비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심해요. 잘못 먹었다가 탈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삼겹살이 있고 미국에 삼겹살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고기라고 치면 한국 고기는 훨씬 더 비싼데 고기를 질긴데 괜히 먹었다가 탈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 고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싸고 고기 질도 좋고 부작용도 없어요. 먹고 탈났던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느 걸로 먹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걸로 먹겠습니까? 당연히 싼 거 먹겠지. 외국 거 먹겠죠. 물론 한돈이 훨씬 더 질은 좋아요. 그냥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결혼한 여자의 나라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신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늙었습니다. 가장 늙은 여자와 결혼하는 게 대한민국 남자예요. 대한민국 남자도 나이가 많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 나이가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에요. 남자도 상위권인데 여자는 1등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 비용도 가장 많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특히 남자한테 결혼 비용에 대한 책임이 가장 많이 넘어가죠. 그리고 결혼에 대한 리스크도 가장 많이 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결혼에 대해서 대가를 가장 많이 치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는 건 별로 없어. 남자 입장에서. 근데 왜 이런 결혼을 기꺼이 해줘야 되냐 말이에요. 하다못해 옆나라 일본도 결혼할 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나시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소하게 10만 올리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왜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산의 위험도 있고요. 불임의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 나이 많은 여자분하고 결혼하는 거 리스크가 커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 대한민국만큼 나이 많은 여자들한테 결혼 기회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진짜 끝났어요. 일본이었으면 여자 나이 30 넘잖아요. 그럼 봐주지 않습니다. 옆나라 일본이었으면. 그거 아십니까? 일본이었으면 진짜 끝났어요. 뭐 결혼이고 뭐고 하지도 않아. 우리나라니까 뭐 33살 4살 돼가지고 뭐 선짝이다 봐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봐요. 아니 나중에 돼서 이제 35도 아니라 32살 3살 돼서도 아야 만나겠다가 안 나올걸요 아마?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일본같이 뭐 잃어버린 세대 같은 그런 시즌이 온다면 그때 가서는요 35은 물론이고 32살 3살도 매칭이 안 될 겁니다. 일본이 왜 지금까지 갔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나라 일본이. 물론 이런 얘기 듣고 싶진 않겠지만 여자분이 그동안 결혼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폭리를 취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과 대가를 지어야죠. 왜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십니까?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안 지는 그런 행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이 증가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예요.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결혼시장의 지분을 서서히 확보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괜히 딴지 걸건다거나 안 좋은 눈초리로 보지 마십시오. 본인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